안녕하세요. 당장 쓸 수 있는 세컨드 브레인을 주제로 홍차고양님과 함께 준비한 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세컨드 브레인의 개념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을 참고하시어 자신만의 작업 흐름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빠르게 노트 작성을 할 수 있고 노트 작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용은 무료인 옵시디언 노트 앱으로 당장 써볼 수 있는 세컨드 브레인 사례를 제안드리려 합니다. 우선 먼저 준비할 것들과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옵시디언 프로그램 설치 및 준비한 킷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옵시디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옵시디언 설치 파일을 각자의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받고 옵시디언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옵시디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 엔진에서 옵시디언으로 검색하셔서 옵시디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각자 이용하고 계시는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생성될 텐데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옵시디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상의 화면이 보이시면 사용 준비 완료입니다. 당장 세컨드 브레인 써먹기 키드, 줄여서 당장 키드는 옵시디언에서 쓸 수 있는 볼트를 압축한 것입니다. 즉 옵시디언의 기초 설정 및 폴더 구조, 템플릿 등을 미리 설정해 둔 것으로서 이것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앞으로 들으실 설명과 동일한 화면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 영상의 하단에 그 더보기를 눌러 영상 설명을 살펴보시면 당장 킷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는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압축 해제해주세요. 그 다음 옵시디언을 실행하면 등장하는 화면에서 보관소 폴더 열기를 눌러서 당장 킷을 압축 해제한 폴더를 선택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신다면 준비 완료된 것입니다. 잠깐, 옵시디언은 다양한 제작자들이 제공하는 플러그인들로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킷에서는 기초적인 것만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 그러한 커뮤니티 플러그인들을 제외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킷을 사용해보시면 불편한 점들이 느껴지실 텐데 옵시디언은 불편한 노트 앱이라는 인상을 드릴까봐 걱정인데요.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옵시디언이 매우 편리해지니 꼭 추후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검토 후에 옵시디언 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뒤에 이어질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 핵심 사항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진행되는 설명은 PC의 옵시디언을 중심으로 설명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버전의 옵시디언을 이용 가능하시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옵시디언의 화면 구조. PC 옵시디언을 실행하시면 볼 수 있는 화면의 왼쪽 부분에서 노트 및 관련 파일이 위치해 있는 폴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노트와 폴더들의 상위 폴더를 볼트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탭 형태로 현재 편집 중인 노트 파일이 제시되고 여기 부분에서 노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폴더 구조. 노트 폴더는 작성되는 각종 노트들이 위치하는 폴더입니다. 첨부 파일 폴더는 노트에 첨부된 그림과 PDF 파일이 위치하는 폴더입니다. 노트에 그림이나 PDF 파일을 넣게 되시면 이 폴더에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템플릿 폴더는 템플릿이 위치하는 폴더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을 넣어두는 폴더이고 여기에 템플릿으로 활용할 노트들을 넣어 두어야지 템플릿을 적용하고 싶을 때 뜨게 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노트의 작성. 새로운 노트를 작성하고 싶으시면 지금 화면에서 그새 파일 생성을 누르시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N을 함께 누르시면 새로운 마크다운 파일이 생성되고 여기 내용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론트 매터. 옵시디언은 노트 전체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타데이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규칙을 프론트 매터라고 합니다. 옵시디언에서는 문서의 가장 상단에 하이픈 3개부터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노트가 만들어진 날짜, 태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옵시디언을 활용하신다면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문서 간 링크 걸기. 옵시디언은 문서 간 링크를 쉽게 걸 수 있습니다. 더블 브라켓을 입력하면 현재 볼트에 있는 문서들 중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하면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로 세컨드 브레인에 활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준비한 옵시디언과 당장 킷을 켜놓고 함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식 단계입니다. 1단계의 목표에 대한 생각. 당장 세컨드 브레인을 써먹기 전에 내가 왜 세컨드 브레인이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보통 세컨드 브레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세컨드 브레인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세컨드 브레인에 자신이 마주하는 지식과 생각들을 집약하고
지식들을 연결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관심 분야의 소양이 풍부한 교양인으로 거듭나려 하는 것이죠. 저는 평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인들에게 요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상이나 블로그 게시글과 같이 소비하는 콘텐츠에서 레시피를 발견하게 되면 모아두고 요리할 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요리를 더욱 잘하게 하는 대가들의 팁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들을 한데 누적시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1단계 다시 키워드 노트 작성. 목표에 대한 생각을 마쳤다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노트를 만들어 둡니다. 목표에 관한 것만 모아두는 노트북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발견하게 되는 레시피나 요리할 때 쓸만한 지식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적어두려고 요리라는 제목의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키워드 노트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새 파일 생성으로 새로운 노트 파일을 만들고 두 번째, 제목의 요리라고 씁니다. 세 번째, Alt 2를 눌러서 키워드 노트 템플릿의 선택 템플릿을 적용시킵니다. 템플릿이 적용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차곡차곡 레시피나 요리에 관련된 지식들을 쌓아갈 것입니다. 네 번째, 노트가 폴더의 가장 상단에 생성되었습니다. 이를 노트 폴더에 옮겨 놓습니다. 이 키워드 노트만 따로 모아도 괜찮겠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니 이제 지식들을 수집하러 가죠. 2단계, 수집 단계입니다. 2단계 다시 정보의 검색.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지식을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노력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 페이지 등 평소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곳을 탐색하고 나의 목표에 맞는 정보나 지식들을 찾아봅니다. 제가 요리 레시피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브런치, 카페 등 꽤 다양하지만 요즘은 유튜브에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는 크림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져 유튜브에 크림 스파게티를 검색해봅니다. 검색 결과의 상단에 백종원 아저씨의 영상을 클릭해봅니다. 백종원 아저씨만의 크림 파스타 노하우가 담겨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무엇인가 부탁하십니다. 당장 영상을 살펴볼 수 없겠네요. 방금 발견한 유용한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단계 다시 임시노트 작성. 발견한 정보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며 당장 학습할 수 없다면 마주친 유용한 정보를 어딘가 적어두어야 합니다. 발견한 정보를 정보의 바다에 흘려보내지 않고 추후 시간이 날 때 발견한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노트를 임시노트라고 합니다. 저도 발견한 백종원 아저씨의 영상에 대한 임시노트를 옵시디언 내부의 다음 단계에 따라 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의 공유 기능을 이용 공유 링크를 복사해 놓습니다. 두 번째, 옵시디언으로 넘어가서는 컨트롤과 N 버튼을 눌러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세 번째, 새로운 파일에서 제목을 백종원 크림 파스타 만들기로 빠르게 입력하고 본문에는 아까 복사했던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임시노트는 추후에 참고가 끝나면 임시노트의 역할은 다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됩니다. 이러한 임시노트는 옵시디언 내부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나와 채팅룸, 아니면 텔레그램 레인드롭, 리드와이즈 리더와 같은 나중에 읽기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집한 것들에 대한 노트를 작성하는 3단계 노트 단계입니다. 3단계 다시 1. 문헌 노트 작성. 소비하는 콘텐츠에 대한 노트를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작성할 차례입니다. 소비하는 콘텐츠에 대한 노트를 작성하면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버리고 핵심을 남겨 이미 소비한 콘텐츠를 시간을 들여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노트를 문헌 노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문헌 노트를 작성합니다. 아까 작성한 옵시디언의 임시 노트를 살펴봅니다. 이를 그대로 활용해 문헌 노트를 만들 겁니다. 우선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띄워놓고 화면 분할을 보기 좋게 해놓습니다. 그 후 Alt키와 E키를 눌러 템플릿 적용 대화 상자를 띄우고 문헌 노트 템플릿을 선택해서 임시 노트에 문헌 노트 템플릿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프론트 매터가 적용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뒤 영상의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노트에 붙여넣고 URL도 소스 항목에 집어넣습니다. 이후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거나 영상의 핵심 아이디어가 담긴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말로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작성된 노트를 다시 읽어보면서 소비한 콘텐츠의 핵심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는 백종원의 크림 파스타 만들기 방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마무리로 이 노트가 어떤 키워드에 묶일 수 있을지 생각해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 노트는 백종원의 파스타 만들기 방법을 적은 노트이니까 앞서 작성해 두었던 요리 키워드 링크를 걸어두면 향후 찾을 때 편리할 것입니다. 3단계 다시 연구 노트 작성. 정리한 문헌 노트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이나 앞으로 자주 활용될 만하다고 예측되는 부분,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부분은 따로 노트에 둡니다. 이렇게 따로 노트를 해두면 다른 아이디어와 결합되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이고 분리된 개별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문헌 노트에서 추출한 단일한 핵심 아이디어를 담은 노트를 연구 노트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발전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거나 귀찮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해당 아이디어를 재활용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겠지요. 문헌 노트 작성을 마친 후 저는 이 영상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인 백종원의 크림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중심으로 앞으로 크림 파스타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가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되는 부분을 드래그합니다. 두 번째,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M을 활용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듭니다. 새로 뜬 대화 상자에서 제목은 핵심이 되는 부분의 아이디어를 잘 반영할 제목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크림 파스타 만들기로 지으면 되겠네요. 이후 새로운 페이지에 기존 문헌 노트에 있던 내용이 추출되게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페이지에 연구 노트 템플릿을 적용시킵니다. 커서를 문서의 상단에 위치시킨 다음 컨트롤과 E키를 같이 눌러 템플릿 대화 상자를 띄워서 연구 노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이 연구 노트를 대표할 핵심 키워드를 떠올려 봅니다. 이 연구 노트에서는 요리일 것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할 때마다 요리 키워드 노트를 링크시켜 놓는다면 요리 키워드 노트에서 여태 발견했던 레시피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었던 영상에서 문헌 노트가 작성되었고 거기서 연구 노트가 추출되었으며 이것이 키워드 노트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저장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볼까요? 4단계 연결 단계입니다. 4단계 다시 1 연구 노트 간 관련성 탐색. 방금 생성된 연구 노트가 기존에 작성되었던 연구 노트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새로 통찰과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생성된 연구 노트들은 서로 관련성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연구 노트는 없는지, 방금 작성된 것과 비슷하거나 완전히 반대를 의미하는 연구 노트는 없는지, 방금 작성된 연구 노트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기존의 연구 노트는 없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연구 노트들과 관련성을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다른 연구 노트와 관련성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방금 생성된 크림 파스타 만들기 후 연구 노트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관련 지을 것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죠. 영 떠오르지 않으면 이 연구 노트의 키워드 노트인 요리로 가서 연결 지을 만한 연구 노트는 없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사실 연구 노트 간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 노트는 정말 연결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연결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자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서 찾기 힘든 경우도, 시간이 부족해서 연관을 잘 짓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연결성을 생각하는 것이 기존 작성한 노트의 재사용률을 높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주 하다 보면 처음보다 더 잘 되기도 하고요. 저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연결을 도와주는 질문들을 활용하고는 있는데요. 먼저 연구 노트들을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레 연상되는 노트들은 없는지 의식적으로 질문해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작성한 연구 노트가 다른 연구 노트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지 혹은 발레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하다 보면 연관 있는 연구 노트를 찾기가 조금 더 쉬웠습니다. 세 번째로 방금 작성한 연구 노트가 다른 연구 노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건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크림 파스타 만들기 연구 노트에서는 고추장 떡볶이 연구 노트가 연상이 됩니다. 매웠던 고추장 떡볶이에 부드러운 크림 좀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키워드 노트에서 고추장 떡볶이 만들기를 열어보고 관련 지을 수 없나 검토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고추장 떡볶이 연구 노트의 내용을 추가해도 되지만 아예 새로운 연구 노트로 탄생해도 되겠다. 왜 요즘 로제 떡볶이 많이 먹으니까 앞으로 로제 떡볶이 만드는 방법도 자주 쓰이고 발전시켜 나갈만 하겠다는 판단이 든 거죠. 여기까지 연구 노트 간 연결성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4단계 다시 연구 노트 연결. 관련성을 발견하였다면 관련 있는 기존의 연구 노트와 연결합니다. 연결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노트들의 직접 제목이나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좋고, 링크 기능이 있는 노트 앱을 사용한다면 연결하려고 하는 노트에 링크를 걸어두어도 좋습니다. 또 아예 새로운 노트를 만들고 관련 있는 연구 노트들의 링크를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앞서 생각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로제 떡볶이 만들기 연구 노트를 새로 만들기로 했죠. 두 연구 노트가 새로운 연구 노트로 연결되는 것이죠. 크림 파스타 만들기와 떡볶이 만들기 두 가지 노트를 바탕으로 로제 떡볶이 만들기 연구 노트는 다음의 과정으로 작성됩니다. 첫 번째, 로제 떡볶이 만들기라는 새로운 노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연구 노트 템플릿을 적용시켜주세요. 두 번째로 크림 파스타 만들기 연구 노트와
떡볶이 만들기 연구 노트에서 브로제 떡볶이 만들기 연구 노트에 참조할 만한 부분들을 생각해보죠. 고추장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마지막에 크림 만드는 부분을 합쳐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떡볶이 만들기 노트에서 내용에서 큰 틀이 되는 만드는 방법을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림 파스타 만들기 연구 노트에서 크림을 넣는 부분을 붙여넣기 해주는 거죠. 너무 허접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시간을 들이시거나 조금 더 고민을 하면 더 괜찮은 연구 노트로 합쳐지게 되겠지만 일단은 쉬운 예시로서 보여드린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추후에 사용하시면 연구 노트 간 인용이 훨씬 편리해지신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브로제 떡볶이 만들기 문서에서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크림 파스타 만들기와 브로제 떡볶이 만들기 문서를 링크시켜 둡니다. 더블 브라켓 열어서 링크 시키는 거 이제 아시죠? 크림 파스타 만들기와 고추장 떡볶이 만들기 문서에도 관련 문서로 브로제 떡볶이 만들기를 적어줍니다. 커뮤니티 플러그인이 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생성된 로제 떡볶이 만들기 연구 노트는 요리 키워드 노트에 링크시켜 다음번에도 참조하기 쉽게 만들어주세요. 연결된 노트들을 필요한 때 활용하는 5단계 활용 단계입니다. 이제 저는 로제 떡볶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설프게 연결해본 로제 떡볶이 레시피로는 맛있는 로제 떡볶이가 나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실제 맛있는 로제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만들면서 만드는 방법을 보완하거나 다른 영상들을 더 참고해서 만드는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 노트 간의 연결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예시를 말씀드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컨드 브레인의 기초적인 활용을 단계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방으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암이었습니다.